살다 보면 생겨나는 다양한 법적 분쟁, 솔로몬의 지혜로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솔로몬데이 진행을 맡은 정은경입니다. 지난 7월이죠. 무려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사고 운전자는 법정에서도 급발진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급발진 의심사고 소식.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만약 나에게도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과 대응법, 정은영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급발진 의심사고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네, 지금 통계상으로 확인된 자료를 보니까 2010년부터 2024년 4월까지 통계를 내봤더니 그 급발진 의심사고로 접수된 건수가 총 791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평균을 내보면 연간 한 50건 이상의 급발진 의심사고로 신고 접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월까지 보면은 또 364건의 신고 접수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결국 이제 소송을 하게 되잖아요. 네. 내가 급발진을 당했다라고 하면 소송을 했을 때 재판부 또는 제조사 네. 차량이겠죠. 보통 네. 이런 경우에는 차량 제조사가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 급발진이 아니면 대부분 무엇 때문이라고 결론이 나나요? 사고 원인을 조사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보통 국립과학수사, 네. 국과수라고 하죠. 네. 국과수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5년간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를 조사를 해봤어요. 네. 해봤더니 그 급발진 의심된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걸 조사하냐면은 그 사고 기록 장치라고 차량에 부착된 네네. 그 소위 EDR이라고 하죠. 네네. 예, EDR 장치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 페달을 언제 밟았는지, 네. 어떻게 지금 이게 결함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네. 해보는데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88.2% 분석 건수가 네. 보통은 이제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한 경우로 밝혀졌습니다. 운전자는 이게 급발진이다라고 네. 해서 신고를 하고 조사를 의뢰했더니 네. 운전자가 그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레이터를 밟았다든지 뭐 그런 식의 오조작이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그러면 나머지는 11.8%는 네. 너무 차량이 파손이 돼서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본 건 아니지만 워낙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요즘 뉴스나 유튜브에도 영상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와 진짜 무슨 레이싱 경기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달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아주 가속된 속도였는데 이 속도로 가서 어딘가에 부딪히면 차량이 파손되고 사람도 무사하지 않을 거라는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급발진 사고가 국내에서 지난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단 한 건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지도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네. 이런 식의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를 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인정된 사례가 없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네.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게 그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에서 네.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물건, 그 자동차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그렇고 옛날에 보면은 그 가습기 살인 네네네. 사건이라고 해서 굉장히 네. 유명했지 않습니까? 가습기의 그 성분, 가습기 네. 세정하는 성분 네네. 그런 경우에도 다 제조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이 제조물이 뭐 제조상 또는 설계상 네. 또는 뭐 표시상 결함이 있다는 네. 것이 밝혀져야지 그게 이제 결함이 있으니까 손해를 배상하는 네. 걸로 인과관계가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결함이 있냐는 네. 거를 입증을 해내야 되는 거죠.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그 보통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소비자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제조물이 결함이 네. 있다는 것을 청구하는 쪽에서 밝혀내야 되는 거거든요. 현행 그 제조물 책임법에서. 그래서 급발진 의심 빙고가 나는 경우에도 네. 제조사인 뭐 회사가 이게 급발진이 아닙니다라고 밝히는 게 아니고 네. 급발진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 사고였습니다라는 것을 소비자가 입증을 해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전문가인데 그렇죠. 이 차량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비전문가인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차량의 그 결함, 뭐 제조상이라든지 설계상 결함을 밝혀내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렇죠. 이게 급발진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 당시 상황처럼 사건 현장을 만들어서 차량을 결함 있는 상태로 또 만들어서 네. 그거를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또 기술적으로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감정 네, 네.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입증을 해내지 못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소송이 패소하게 되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과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입증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우리는 개인이고 이런 자동차 제조업이나 자동차 회사들은 어쨌든 다 대기업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소위 말해서 싸움 자체가 네. 어렵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제조물 책임이란 이런 게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네. 이걸 사실 개인이 알아보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아까 살짝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조물 책임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제조물 책임이라는 것은 이제 제조가 되거나 또 가공, 네. 만들어진, 가공된 어떤 이제 이 부동산 말고 네. 부동산은 이제 건물 이런 거 말고 움직이는 동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움직이는 물건에 어떤 결함이 발생을 했을 때 네. 제조사가 네. 책임을 지는 걸 제조물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때 이 제조물로 인해서 물건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을 했다. 네. 이게 입증이 되어야지만 제조물 책임법에서 그 손해배상을 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생명이라든지 네. 뭐 신체에 어떤 이제 또는 재산상 손해가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다 입증을 해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죠. 제가 궁금한 게 제조물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사용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회사 입장에서 제조사 입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사용했습니다라는 걸 100% 공개를 하나요? 회사가 공개를 먼저 해주진 않고요. 네. 소비자가 이 차량에 예를 들어서 이 급발진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제동 장치 네, 등에 네. 결함이 있다 네. 이런 것을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 제동 장치에 어떻게 결함이 있었는지를 입증을 해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만약 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실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면 이 제조사 쪽에서 아니다 이거는 원래 그 제조된 대로 기능을 다 제대로 했는데 작동을 잘못한 거다. 아. 네, 라는 식의 이제 반박을 보통을 하게 되죠. 이 피해를 보신 분들 중에서 어떤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난 2022년 12월이었죠. 강릉에서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유가족 측이 직접 입증에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강릉시의 송제동이라는 곳에서 발생을 했는데 네. 굉장히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그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가 있었던 네. 사건이에요. 그래서 70대 할머니가 네. 뒤에 손자를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이제 급발진으로 네. 의심되는 그런 네.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 갑자기 갑자기 뭐 굉음이 나고 연기가 막 나면서 네. 차량이 이렇게 가속이 되고 네. 그래서 지하 통로로 추락을 해서 네네. 손자가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영상도 있고 그 당시 뭐 CCTV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브레이크 등이 뭐 나온다든지 브레이크 등이 네. 확인되다든지 그런 네. 게 전혀 그 뭐 엑셀레이터를 밟았다든지 그런 것도 확인이 되지 않는 네. 굉장히 이상한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영상 안에 CCTV 말고 그 블랙박스에서 음성이 다 녹음이 돼서 그쵸. 그런 것들을 그런 것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은 이게 급발진으로 정말 의심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그런 그 유족 측의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소송으로 제기가 되면서 이 소송에서 그 감정
네.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처음 이제 감정을 하게 되는 그런 네. 경우에 해당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실제 이제 차량을 주행하는 것처럼 네.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네네. 그 가속 얼마나 그러면은 가속이 발생하는지 엑셀레이터를 잘못 눌렀을 때 네. 그럼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그 제조사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잘못 오작동한 거다. 그러니까 엑셀을 밟은 예, 거다. 오작동 네. 뭐 뭔가 페달을 오작동한 거다. 그럼 네. 페달을 오작동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속이 나와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이게 정말로 급발진에 해당되는 결함이 있었는지 네. 아닌지를 비교를 해서 그 감정 결국 이제 전문 감정인이 네. 차량을 잘 알고 그런 전문 감정인이 지정이 돼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감정 결과가 나오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아직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감정을 한 사례가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유가족 측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요. 아직 뭐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도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서 이 운전을 하신 할머님이시죠. 안타깝게 손자를 잃으신 할머님께서 저는 이제 영상에서는 이제 아드님 내외를 만났을 때 무릎을 꿇으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만큼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셨나 그 심정도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데 남일 같지도 않고 괜히 결과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나올지도. 네. 근데 사실 저도 전문가 입장이 아니니까 이 영상만 봤을 때는 저거는 진짜 차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받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이게 만약에 억울한 사고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딱 중립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도 정말 우리 차의 결함이 아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굳이 이걸 유가족 측에서만 입증할 게 아니라 제조사 측에서도 우리 차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그들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증이라는 게 청구하는 쪽에서 부담을 하죠. 왜냐면은 그 발생을 했던 손해가 너희의 제조물로 인해서 네. 그 신체 또는 뭐 여러 가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손해의 원인을 입증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전 그 다른 이 지금 솔로몬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성형 분쟁 했을 네. 때 의료상 과실 같은 경우에도 네. 원래 의사가 아니고 환자가 의사의 그 의료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의료 행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전환해서 오히려 의사가 의료진이 네. 본인의 이제 과실이 없었다, 의료 네. 행위에 대해서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되는 지금 단계에 있거든요. 네. 이 제조물 책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실 법상으로는 소비자가 책임을 이 입증 책임을 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진행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사가 가장 차를 잘 알죠. 그렇죠. 이 결함이 어디에 있었는지 네.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결함이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왜 결함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입증을 하도록 네. 입증 책임을 좀 전환시키자라는 네. 그런 목소리가 네.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우리 강릉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지금 그 사망한 손자 이름이 네. 도현이인데 네네. 그 소위 도현이법이 네. 논의돼서 이제 발의가 되고 하는 그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또 법리상 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은 폐기가 됐거든요. 다시 아마 뭐 제조물 책임법 관련해서 도현이법 같이 네. 제조물 책임법에 입증 책임을 전환하자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또 입증 책임 전환이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기술력이 그렇죠. 불 바탕으로 제조되고 가공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를 다 알 수 있으면 누구나 차를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제조물이 작동했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뭐 거의 어렵다는 게 당연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좀 전환이 돼야 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저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차 사고 이 차량이 어느 제조사인지를 좀 공개를 해줬으면 했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조사에 대한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제조사에서 우리 회사 이미지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입증에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했는데, 대충 우리가 짐작하는 바인 거지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조사를 밝히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혹시 그럼 변호사님께서도 실제로 맡았던 사건 중에 비슷한 사례나 유형 기억 남는 게 있으실까요? 급발진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차량이 네. 보행을 하는 그 저희 당사자를 차로 충격을 해서 네네네. 좀 크게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건에서 저는 이제 보행자 네. 쪽을 대리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저쪽 상대방 쪽에서는 이게 급발진 사고이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도 참 소송이 어려운 게, 네.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저쪽에서 급발진인지 아닌지를 자기들이 또 밝혀내야 되니까, 네. 뭐 CCTV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봤더니 그 급발진 아니었던 걸로 확인이 돼서 재판부에서는 그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치료비랑 다 이제 인정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급발진이라는 거를 주장하는 거를 저는 상대방 처음 그냥 보통 이제 뭐 미숙해서 그쵸. 잘못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급발진 주장을 하길래 좀 의아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있죠. 것 같아요. 예. 이게 본인도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운전 조작을 뭐 잘못했다. 아니면 혹은 진짜 그러면 안 되지만 음주를 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보는 거죠. 네네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청역, 역주행 참사죠. 이걸 제가 뉴스랑 찾아보니까 사상자 수가 굉장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고 영상을 봤는데 정말 한마디로 봉변을 네. 당하신 거잖아요. 도로에 가만히 서 있다가, 도로도 아니죠 사실, 인도에 서 계시다가 참사를 당하신 건데, 지난 11일 드디어 첫 재판이 열렸다고 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이제 10월 11일에 형사사건의 네. 1심 재판이, 첫 번째 재판이 진행을 했는데요. 네. 뭐 아니나 다를까 계속 이제 주장을 해왔던 것처럼 가해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이다. 아직도요? 아직도 주장을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봤고, 또 수사 당국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정밀 감식을 해보니까 이게 급발진은 아니다라는, 네. 운전자가 조작을 미숙하게 했다라는 네. 그런 이제 그런 원인이 결국은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영상을 많이 봤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럼 이해가 안 되도. 그 여러 가지 저도 사고 영상을 저 재판하면서 많이 보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정말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부터가 정말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결국 자기 가해 운전자 쪽에서는 뭐 방법이 없겠죠.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본인이 이제 벗어나려고 하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을 건데, 그게 오히려 제 생각에는 과실, 자기가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거고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결국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유죄인지 무죄인지. 네. 그러면 오히려 뭐 정말 이거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면 더 나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저는 그분의 변호인이 아니니까 네네네. 네,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아무튼 혐의를 부인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객관적인 근거가 밝혀졌음에도 주장할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사고의 책임이 차량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이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이렇게 인정을 받으신 분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 차량의 운전자가 네. 차량을 운전하는 중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하거든요. 정말 네. 이제 차량 운전자가 앞을 똑바로 보고 네. 운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구조물이라든지를 파손을 했다면은 이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네. 사람을 치는 거 아니고 건조물이나 네, 네. 재물 손괴한 경우에 그렇고요. 사람을 만약에 사람한테 상해를 네. 가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게 하거나 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네. 업무상 과실에 의해서 치사, 그러니까 죽게 하거나 네. 상해를 입힌다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치사상죄에 해당이 되면은 이거는 5년 이하의 금고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과실이 있으니까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냥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예요. 네네. 업무상 과실에 따라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죽게 하거나 하니까 음. 그 자체가 과실이라고 정해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네. 더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건 같은 경우에도 최대 5년의 금고형 최대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통은 초범이고 하면 또 감형도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 5년. 실제 사고 원인을 따져봐야 알겠지만 이와 무관하게 운전자들 사이에 급발진 자체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내 차가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고 아까 말했듯이 제조사나 저 차 종을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혹시 나랑 같은 차는 아닐까 아니면 나랑 같은 제조사의 차량은 아닐까 이런 불안함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만약에 운전 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가속이 멈추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이게 페달에서 이제 발을 일단 다 떼보면 네. 페달을 밟지 않는 상태니까 네. 차량의 속도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도 다 발을 뗐는데도 가속이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기어를 일단 중립 상태로 네. 두고요. 네. 그리고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안 된다면은 결국 서야 되거든요. 네. 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네. 벽 같은 데라든지 전봇대라든지 네. 뭐 그런 지형물하고 충돌을 해서 차를 일단 멈추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차량을 멈춰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저도 다시 한번 블랙버스를 다시 사러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안전장치가 없을 경우에도 내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혹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평소에 조금 생각을 해놓고 계시면 이런 상황이 발견을 했을 때 조금은 덜 당황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끝으로 이런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요? 결국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긴 그쵸, 한데 맞아요. 혹시라도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다면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입증 책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블랙박스 영상도 그렇고 네. CCTV 같은 경우에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확보를 하고 수사기관에 빨리 신고를 해서 네. 그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네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또 어떻게 사건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좀 잘 수집해 놓으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 사례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원인 규명이 쉽지 않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미리 대처 방안을 숙지해 두는 것이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솔로몬데이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